자, 맞지마니까요. 백이경 다섯과 색경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섯에 해당되는 부분, 다섯을 세수로 요약한다면은 뭐냐면 영속론, 그 다음에 단멸론, 그 다음에 지금열반,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고, 결국 영속론에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인식이 있는 거 하나, 인식이 없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인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것 하나가 세 가지가 되어서 다섯 가지가 되는 그 다섯과 색경. 결국 이것은 뭐냐면 영속론, 단멸론하는 건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측이죠. 다가올 미래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다가올 미래가 지금 단멸, 그냥 이것으로 끝날 것이다. 아니, 다가올 미래 그런 걱정보다는 지금 열반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 아직 지금 열반에 대해서는 설명을 예를 들지 않았고, 이러한 미래에 대한 예측은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를 이렇게 쭉 살았기 때문에 미래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과거의 평가 자료가 있거든.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살려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 다르게 살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 과거가 좋으면 그냥 과거대로 살 것이고, 하는 것들이 미래의 예측을 하게끔 하는 것이 과거의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게 수학에서 뭐죠? 미분적분이에요. 미분적분이 나와가지고 현대과학은 시작된 겁니다. 현대과학은. 그래서 이렇게 그냥 미분적분 가르쳐서 열심히 했을 건데, 근데 미분적분 수학에서 안 어려워. 다른 게 이제 확률이 있죠. 나는 진짜 어렵더라고, 확률이. 그래서 내가 이 문과적 머리가 이 수학 이거는 헤아리기 지금 해라면 어느 정도 뭐 문과에서 이해하는 수학 정도는 하겠는데, 이런 정보를 우리 어릴 때 선생님들 안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무조건 대놓고, 자 오늘은 함수다, 오늘은 뭐 미분적분이 돼가지고 문제를 쫙 풀겠지. 문제를 풀게 하는데 뭐 기본 개념 잡아주고 풀어요, 막 풀어요. 왜? 선행학습 한 놈들은 따라가는 거고 못하는 사람은 못 따라가는 그런 구조라. 그래서 그냥 칠판은 진도 나가고 있는데, 애들은 어떻게 진도 나가요, 다 자요. 그래서 우리 막 수포자 되고 막 그랬는데, 현해경보살도 수포자제. 근데 경제학과가 못잖아. 수학 잘하는 사람들 그래 가죠. 그래서 참 어렵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좀 어릴 때 그냥 공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후회도 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후회하면서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게 어딥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은 과거에 대한 추측. 그러니까 따지면 과거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624쪽 과거에 대한 추측에 대한 장면이고, 14번 비구들이요, 왜 영속론, 단멸론, 지금 열반과 같은 이야기가 있느냐. 비구들이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과거를 추측하고 과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주장한다. 미래는 추정이죠. 근데 과거는 이게 추측이랬는데, 과거는 추론입니다. 추론. 추측하여 논할 수가 있는 거죠. 추정과 추론은 다릅니다. 추정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추론은요, 해보면은 그랬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이런 것들을 밝힐 수 있는 게 추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주장합니다. 이런 교리에 의해서 미래에 대한 영속, 단멸, 지금 열반 같은 이야기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1. 어떤 자들은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과거를 이 모든 사람들이 과거를 다 경험하고 있죠. 과거를 경험해 보니까 과거하고 지금 나하고는 달라졌지만은
달라져요? 이어져요? 예. 이어진다고 했을 때, 이어짐이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어져 왔을까요? 아니면 토막, 예? 다른 놈이 있을까요? 요 견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생으로 이어져 와서 현재까지 왔겠어요? 안 그러면은, 글쎄, 전생은 모르겠고, 이어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견해가 안 잡혔고, 이런 차이가 있겠죠. 이어진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이어지게끔 하는 자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세상도 그렇게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영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도 영원할 것이다 라는 용성론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성론에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소위 이야기하다가 추정의 문제라 했지만은, 추론을 해보니까 이어져 왔어요. 그러면 이 어떤 자들은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해요. 이게 무슨 달라졌어요. 그렇죠? 영원하다 했을 때 나는 나의 정체성이 쭉 이어진 것 같은데, 나의 정체성이 이어져서 지금 나는 나라는 일생을 살고 있는데, 그 전생까지는, 우리 경전에 보면 전생을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전생을 기억한다 그러잖아. 경전에는 어떤 도인들 만나면 전생을 자기는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전생을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글쎄요, 대다수 사람들은 전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누가 전생이라니까, 그런 기억한다는 사람은 아이고 신기하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내가 옛날에 이제 백마부대 근무할 때 우리 부사단장이 육사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야. 그런데 별을 못 달았다.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근데 이 사람이 자격증이 공인회계사 공부는 잘했으니까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가서 나하고 이제 여름에 더운데, 이게 붙자 붙으면 군대에서는 할 일 없는 겁니다. 부는 좀 빠져도 돼. 원래 반장이 중요하지 부반장은요. 반장 없을 때 이제 부반장이 뭐 이렇게 떠드는 사람 이름 적는 거잖아. 그래서 붙자 붙으면 할 일 없는데, 이제 우리가 어차피 그분도 그렇게 할 일 없고 나도 그렇게 할 일 없습니다. 뭐 일주일 내도록 목탁 쳐봐야 아무도 안 오니까, 군인들이 무슨 총 들고 거기서 훈련받는 사람들이지 기도 오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래서 그냥 포도 이렇게 송이 먹으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다가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혹시 전생 기억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하는 얘기, 저는 전생이 기억이 나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서, 그 전생이 뭐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삼별초군이었다는 거야. 삼별초 언제 나오는 거요? 어르시대 몽고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쫓겨내려가가지고, 저 삼별초가 이제 몽고한테 항쟁을 합니다. 남쪽으로 쫓겨내려가가지고. 그래서 몽고군한테 쫓겨내려간 삼별초군이었는데, 그 삼별초군이 그럼 뭐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삼별초군 장 관리하는 병사였다는 거야. 장독. 군수물자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군수물자에서 장이라는 거 중요한 거지. 지금도 군대 고추장 된장 관리하잖아 그게. 그래서 장 관리하는 병사였다는 거야. 근데 그때 하는 이야기가, 어유 그때 장독 관리하다가 지금 대령 됐으면 많이 진급했네 내가 그랬거든. 할 말이 없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삼별초군 항쟁하던 그 진도 일대를 가봤다는 거야. 근데 그 기억이 다 나더라는 거야.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 하잖아. 그랬다는 거요. 그래서 전생이 기억난다 이거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달라이라마 예를 들면은 그 뭐야 지금 태어나자마자 시험 하잖아요. 그 자기 전생 기억 가지고 와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건 아니요. 아이고 전생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삼별초군 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럼 전생 기억나는 거야. 이게 전생이 점프인 거야 이게. 그건 자기 전생이라고 어떻게 얘기해? 그걸 아니 혜인아가 30대가 기억이 안 나. 20대는 기억이 나네? 그럼 그 20대가 나라는 걸 어떻게 알아? 30대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라는 것은 단편 기억도 있지만은 이게 무슨 이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또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가 이제 왔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하면 전생에 대해서 야, 이 신비롭지. 신비롭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근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럼 기억이 계속 이어지느냐 했을 때는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어져봐야 몇 장면으로 이어지겠냐고. 나라연도 50대 내 만남 기억나. 40대 기억나. 뭐나 세세히 다 이어지면서 기억해요. 그냥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기억나요. 그때 기억나는데 그 기억으로 나라고 지금 여기고 산다고 그 기억이 과연 온전하느냐 했을 때 이 금생에서는 나라에는 색수상 행식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쳐줄 수는 있지만은 당장 뭐가 달라져? 색이 달라져. 색이 달라졌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전혀 다른 문제고 그랬을 때는 이어진다고 볼 수가 없지. 왜냐면은 나라에는 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 몸뚱아리는 어떻게든 그때부터 해가지고 뭐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봐도 아직 사망신고는 안 돼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 몸뚱아리 쭉 끌고 와가지고 이 나이를 들었다고. 그런데 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마음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그게 영혼이든 귀신이든 마음만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뜨문뜨문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내 기억이요. 마음이 꿈꾸고 있는 거야. 몸뚱아리가 없으면. 전혀 다른 문제죠. 전혀 다른 문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안정성이 확 사라집니다.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내 기억으로 가져가는 거야. 내 몸뚱아리로 가져가는 거야. 내 몸뚱아리, 즉 죽지 않은 아직까지 이래 과정을 거쳐서 뭐냐면 늙고 병들고 하더라도 요것의 이어짐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자는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흠결이 없겠죠. 그죠? 주장입니다. 주장. 3번 제가 이걸 확증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 어떤 자들은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기도 하다. 영원하다 했을 때 글쎄 세상은 나는 모르겠는데 세상은 이어져 왔어요? 알았어요? 세상은 이어져 왔죠. 세상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역사 공부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세상은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를 넘어선 자아는 초월적 자아가 있지 않은가 했을 때는 이때는 이게 허용 가능하죠. 세상과 같이 갈 수 있는 초월적 자아가 있다면은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 개인 개별적으로 보면은 그걸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다.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자기 주장을 펼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4번 어떤 자들은 자아와 세상은 영원한 것도 앞에는 하기도 돼 있잖아. 지금은 한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아까 나를 집어넣었을 때는 나를 초월시키면 돼. 그런데 내가 제3자로 빠져보면 제3자로 빠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제3자로 빠진다는 이야기가
관찰자 입장에. 관찰자 입장에서 빠진다는 이야기가 요즘으로는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보면은, 과학적 방법을 동원한다는 얘기가 객관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나는 계속 자아가 이어져 왔어요. 인류는 이어져 왔어요. 인류는 이어져 왔죠. 인류의 관점에서 보면은 유한해요, 아니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인류는 계속 이어져 왔고 우리가 발달했으니까 앞으로 인류도 멸종할 것이다라고 하지만은 옛날 소박한 시야에서 보면은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지. 그랬을 때 영원한 것이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하는 제3자적 관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초월을 못 시키더라도 3자적 평가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아를 초월시켜가지고 세상과 동치될 수 있는 자아가 있다라고 믿는 게 편하겠어요? 제3자적 관점이 편하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은 설명해드리니까. 초월적 자아는 내가 확인 안 되잖아. 그런데 3자적 관점, 즉 객관적 시각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인류는 계속 이어져 왔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어져 오는 것의 보편적 자아라는 것은, 즉 소위 해서 이걸 갖다가 이야기한다면 자아는 없지만은 자아로 버릇되어져 있는 그러한 관념들은 이어져 왔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자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주체적 관념은요, 생명이 생존하기 시작할 때부터 있는 겁니다. 생존할 때. 모든 생명치고 생존하는 생명치고 지 생존을 계속 더 이끌고 가려고 애를 쓰죠. 그때 이끌고 가려고 애를 쓰는 놈이 누구예요? 주체. 생명의 주체. 생명의 주체가 있어야 생존하는 겁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생명의 주체가 있어요. 그냥 확산이야. 확산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주체가 있다고 보기가 힘들죠. 바이러스는 주체가 있다고 보기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생명의 주체는 없지만은 생명의 속성은 있지. 생명의 속성은요, 확산, 번식, 확산에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같은 경우 생명의 속성은 있지. 생명의 속성은 확장이니까, 엔트로피 증가처럼의 확장이니까, 그거는 있지만은 생존력은 없잖아. 바이러스가 무슨 생존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뭘 해? 복제를 하지. 끊임없이 복제, 간염을 통해서 뭘 통해서 계속 어떻게 확산시켜.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매개체가 필요한 것 아니고 우리 몇 년 전에 겪어봤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상식이 또 우리 생겼죠. 그렇지만 그 안에 생존의 힘이 생기면은, 즉 생명의 업하고 생존의 업은 다르다는 거야. 생존의 힘이 생기면은 뭐냐면 그 안에 주체라는 놈이 개입되고 그것이 주체 의식화돼가. 의식이 소위 얘기해서 제6식의 우리처럼의 아주 고난이도의 의식을 가진 것 아니라도 미물 안에서도 감각적 주체는 생기잖아요. 감각적 주체는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실은 생명은 여러분 영원해요. 영원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해요.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 것도 아니고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3자적 관점에서 주장할 수가 있지. 종교적 관점보다는 많이 현실화된 거죠. 이렇게 네 가지로 주장할 수 있는 것.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물론 이 시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우리처럼 한 게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해 보자고 오늘날 언어를 쓰면서 상정을 하는 겁니다. 5번. 어떤 자들은 자아와 세상은 유한하다. 옛날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라는 거하고 공간적으로는 무한하다고 얘기해요. 공간적으로. 무한하다는 한계가 없는 것이. 한계가 공간적으로. 한계가 없다. 무한하다. 그래서 자아와 세상은 유한하다.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다. 그리고 상상을 해보세요. 중국 사람들은 띠엔띠를 했잖아요. 천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하늘 밖의 일을 생각 안 합니다. 왜? 하늘 밖의 일은 모르겠다는 게 중국적 고백이야. 중국적 고백. 그래서 조상 죽고 난 다음에 몇 년 상해? 3년, 5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유는요. 그건 하늘 밖의 일이기 때문에, 세월 밖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써도 돼서, 그래서 5년 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어떻게 기제사로 싹 바꾸고 그냥 끝내잖아. 우리 조상 잘 됐어요, 못 됐어요? 했을 때 세속적 관념은 그까지 개입한다는 얘기. 중국적 관념. 그래서 천지 안에서의 일만 중국은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인도적 사변은 천지 안에서요, 하늘도 여러 가지야. 이놈과 하늘도 여러 가지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종 몇 번 쳐요? 아침에 절에 가면 큰 범종을 몇 번 치냐고. 33번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가 그래 자꾸만 이야기해줘도 33번 이야기를 한다. 아침에는 28번 칩니다. 왜 28번 치냐? 인도적 생각으로는, 인도적 불교적 생각으로는 수직으로 28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위로. 수직으로. 그래서 28번 치면서 새벽을 깨우는 거야. 저녁 33번 치는 거는요, 하늘이 위로만 있어요? 옆으로도 있어요? 옆으로도 있는데 사방으로 33천이 있다는 거야. 나를 중심으로 해서 33천 이렇게 쑥 재우는 거야. 예? 그래서 저녁에 치는 것은 수평적 세계에 종을 울리는 거고, 새벽에 치는 것은 수직적 세계에 종을 울리는 거. 그래서 28, 33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여기 이제 불교 기초교리하면 다들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 28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위에 하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다는 사람들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더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한으로 가야지. 그게 왜냐면은 그까지 있으리란 법이 없잖아. 우리가 잘 명명하지 못하고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신은 환인 아니요, 환인. 어? 환인하는 거는 제석천이란 말이에요. 제석천. 아니 서양의 야훼도 제석천이야. 그냥 하느님, 하나님 뭐 다 제석천에 해당돼 수준이. 근데 제석천에 끝나요. 제석천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도리천이거든. 불교는 사왕천이라는 이야기는 서양 말로는 천사야. 천사. 예. 사왕천, 도리천에 끝나요. 더 위에 있어. 있지? 뭐 있어요? 도리천 위에 야마천 있잖아. 야마천이 어떤 천상이야? 세상에 처음 태어났다 죽은 놈이 야마천이요. 처음 태어났다가 죽어서 뭐가 됐어? 신이 됐어. 그게 야마천이야. 야마 돈다고 야마천이 아니고. 그 위에 도솔천이야. 그 위에 화락천이야. 그 위에 타와자재천이야. 그게 육욕천이라고 해서 6개의 천상입니다. 6개의 천상은요, 예? 아직까지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들이야. 근데 6개 천상이 있어요. 새끼로도 올라가요. 새끼도 올라갑니다. 새끼만 있어요. 무새끼도 올라가요. 무새끼도 올라갑니다. 인도적 사별이 그렇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신들이 진짜 기상천외한 신들이 인도에서는 많아요. 이렇게 많은 뭐 그 신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소위 이야기는 주로 부르는 그 아수라, 아수라 뭐부터 여러 가지 신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아. 뭐 나중에 뭐 시바 신 지난번에 비슈누 브라마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만 진짜 인도에는 뭔 신들이 그래 많은가? 그렇게 많습니다. 땅때리가 넓고 그냥 멀게 많으니까 그냥 그런 상상만 계속 했는 게요. 그렇게 많은데 이거는 이름할 수 있는 신이지 그것만 있겠어요?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경전이 뭐야? 삼천, 대천, 세계 이렇게 나오지. 그게 막 한도 끝도 없다니까. 그랬을 때 유한해요, 무한해요? 무한하지.
그래서 유한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어떤 자들은 자아와 세상은 무한하다라고, 공간적으로 무한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썰로 풀면은 얼마나 휘황찬란 황당하겠습니까? 7번, 어떤 자들은 자아와 세상은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다. 설명 안 하랍니다. 어떤 자들은 자아와 8번, 어떤 사람은 유한한 것도 아니고 무한한 것도 아니다. 유한한 것도 아니고 무한. 똑같습니다.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는 것은 내가 개입되어 있는 상태고, 다음에 내가 개입 없을 때, 관찰했을 때는 유한한 것도 아니고 무한한 것도 아니다.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626조. 그러니까 경전에 우리가 사람들은 설명하기 일반인들한테 난이도가 높은 게, 건강경에 가면은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류생, 약무생,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빙무상 하는 구절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약인가? 나 테란스파는 뭔 약인지 알겠어. 근데 유상, 무상만 들어가도 헷갈립니다. 유상, 생각 있는 것과 생각 없는 것. 이것도 헷갈립니다. 유색, 무색도 헷갈려. 드러나서 보이는 것도 없는 것. 유색, 무색도 헷갈리지. 유성, 무상은 헷갈리지. 그것만 해도 난이도 높다는데 지금 여러분 그 난이도의 이 이야기가 지금 될 일이요. 이거 황당하잖아요. 이거 황당한 게 법망경에는 더 크게 돼 있습니다. 62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미래에 대한 18가지, 과거에 대한 44가지, 62가지로 나옵니다. 머리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불교 경전의 디가니까야 장암경에 제1경으로 딱 한 것은 왜 그러냐면 인도에 이만큼 사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리라고 가르침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필요가.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을 잘해야지. 그러니까 불교 배우려면 뭘부터 배워야 돼? 비교 종교를 먼저 배워야 돼.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비교 종교라는 이야기가 기독교적 뭐냐면은 가치관하고 불교적 가치관이 어떤 차이가 있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거 배워야 실컷 불교 가르쳐 놨더만은 아이고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이야기한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 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그렇게 똑같으려면은 법망경 이야기 안 하겠지. 그러니까 실컷 경전 이렇게 해놨는데도 한다는 소리가 모든 것이 영성으로 통합되고 있다고 소리를 한다. 괴롭습니다. 하니까 바닷물이 모든 강이 흘러가지고 바닷물이 가면은 바닷물은 한 맛이라나? 됐다고. 바닷물 와서 찍어 먹어봐. 서해 맛하고 동해 맛하고 남해 맛이 같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도 안 가본 사람들이 바다는 짜다는 일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봐. 안 그래요? 바람 부는 바다 다르고 겨울바다 다르고 석양의 바다 다르고 동트는 바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바다에 안 살아봤죠? 그래서 바다가 한 맛이다 이런 소리 하면서 대충 동양식으로 동양식이나 중국식으로 불교를 퉁치려고 하면은 불교 왜냐면은 그 사람 자유니까 그래 좋은데 우리가 불교 공부를 조금 더 진전을 시키려면은 그런 식 사별을 버리는 게 낫다. 왜냐면은 법방경이나 지금 우리가 맞지마니까에서 5과 색경 같은 경을 편집해서 넣은 이유는 다 그런 이유에 있어. 자, 9번. 어떤 자들은 자아와 세상은 같은 인식을 가졌다. 같은 인식을 가졌다. 우리 지난번 그 영화 뭐야? 아바타. 나중에 그냥 그 영적 나무에 자기 탁다 걸어가지고 새하고 인간이 왜 딱 촉수로 새하고 그 몰고 다니냐고 촉수 딱 결합해가지고 한 몸이 되잖아. 모든 것은 영성 결합이 가능하고 저쪽 언어로 영성 결합이 가능하고 이 뭐냐면 자연과 나는 영적으로 결합 통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이아 이론이라고 해서 주장하는 사람들, 가이아라는 건 지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구하고 나하고는 한 몸이다.
근데 한 몸이라고 나는 지금 어리석어서 모를 뿐이다. 이런 게 뭐 가이아 이론입니다. 자하고 세상은 인식이 같아야겠지. 이런 생각. 이런 식으로 된 건 거룩하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아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야, 그런 결합만 일어나면은 좋지. 소위 해서 우리가, 아니, 서양 종교 릴리전이라는 것은 결합입니다. 신과 인간의 결합. 그 릴리전, 종교라는 말에 그거는 신과 인간의 연결을 이야기하는 거야. 연결하면 좋지. 커넥트, 컨택트, 접촉. 옛날 그 조디 포스트 나오는 외계인하고 컨택트 하는 영화도 아주 괜찮은 영화였는데, 어떤 그런 식으로 다들 생각해서 우리 같은 인식을 가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통상 우리도 뭐냐면은 과학자들도 그런 생각이지, 우리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은 다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 기호적으로도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막 확대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죠?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10번째, 어떤 자들은 자아와 세상은 다른 인식을 가졌다. 이제 차별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소위 이야기해서 이 세상에 인간만이 본위, 절대적이고 나머지는 싹 다 저기서 인간 위에는 차별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종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다른 인식을 가졌다. 다른 인식을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 숲속에 벌목하면은 숲이 아파요, 돈이 벌려요. 그러니 숲이 아프다는 사람은 같은 인식을 가진 거고, 돈이 벌리는 사람은 하나도 안 아파. 그래서 나와 세상은 그냥 다른 인식을 가졌다.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다 어떻게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추론. 지금 앞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일견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아직까지 미혹하거나 보잘것 없어서 그런 것을, 원대한 것을 잘 모르겠지 라고 한다면은, 아니 내 경험상 보니까 뭐 전혀 달라. 그래서 자아와 세상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11번, 어떤 자들은 자아와 세상은 제한된 인식을 가졌다.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다. 제한된 인식을 가졌다. 어느 부분 서로 인식이 통하는 부분도 있고 전혀 안 통하는 부분도 있다. 제한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교집합은 있을 수 있으나 합집합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12번, 어떤 자들은 자아와 세상은 무량한 인식을 가졌다. 무량한 인식이라면요, 이게 교집합이겠어요, 합집합이겠어요? 무량한 순간 합집합이 됩니다. 무량한 순간. 그러니까 회원신 마음도 무량하고 내 마음도 무량하면요, 합집합이지. 합집합. 근데 합집합인 줄 알아, 몰라? 몰라서 내 마음을 참 몰라주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무량하는 순간 합집합이 되죠. 무량과 무량이 만나면 무량이니까 합집합니다. 아니고 큰 거 작은 거 만나도 합집합이겠지. 큰 거 작은 거 만나도 합집합이겠지. 근데 큰 거 작은 거 꼭 합집합으로 만나겠어? 교집합으로 만날 수도 있겠어? 교집합으로도 만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무량이라는 순간은 그냥 뭐 이건 두말할 나위 없는 합집합이 되는 겁니다. 13. 어떤 자들은 자아와 세상은 오로지 즐거움만 느낀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과거 쭉 살아보니까 세상 그래도 살만한 곳이었어. 모든 것이 다 추억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고진감래. 그때는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행복한 거 보니까 내가 그때 힘들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철이 덜 들어서 잘 몰랐을 때였구나 라고 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굉장히 긍정적 사람이 될 수 있겠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냐면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즐거움만을 느낀다.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자들은 자아 세상은 오로지 괴로움만 느낀다. 아니 그러면 뭐해? 그럼 뭐해? 결국 이 세상은 변하고 달라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잘것없고 해도 한 것 같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알고 보니 외롭고 쓸쓸한 것이 이 세상과 나였어 라고 결론을 낼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은 늙음하게 살다 보니까 참 산게 그래도 살만 했어였겠어요. 산다고 살아봤는데 한 세상 사는 게 수고로웠지만은 그냥 그런 큰 뭐야 어떤 결과도 없고 참 산다는 게 보잘것 없구나 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직 결정이 안 나서 모르겠어요. 내가 대신 대답해 줬다. 그럼 즐거운 게 좋겠어요? 괴로운 게 좋겠어요? 지금으로 보면 즐거운 게 좋을 것 같죠, 그죠? 근데 그때 가면요 이게 달라져요. 지금은 즐거운 게 좋겠지만 그때 가면요 내가 즐겁게 평가할까 어렵게 평가할까 하는 또 쉽지 않은 문제 있죠, 그죠? 15. 어떤 자들은 내가 이거 맞다 아니다라고 따지면서 이야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자들은 자아와 세상은 즐거움과 괴로움을 다 느낀다. 보니까 어떻게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더라.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경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16번. 어떤 자들은 자아 세상은 괴로움도 즐거움도 느끼지 않는다. 산 게 뭐 그렇지 뭐 살아보니까 별 수 없었고 그냥 그렇게 하고 아이고 내 앞사람도 그렇게 살다 그래 갖고 오늘 나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니까 뭐 괴롭고 즐겁고 할 것도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초월적으로 하면 안 아프고 죽나?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이게 지금 뭐 언어로 보면 어려운 언어 같지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을 괜찮은 언어로 엮어놓은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과거를 본다는 거야. 이것을 이런 과거 경험에 의한 추론으로 미래의 영속이나 단멸이나 지금 열반을 우리는 각기 예측 했다는 것을 이 16가지로 쭉 뒤에서 보충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5번. 비구들이여, 이 중에서 1번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이러한 교설과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이 믿음과 다르고 찬성과 다르고 구정과 다르고 이론적인 추론과 다르고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도 다른 이야기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생각, 믿음, 상상과 다른 세속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외부 사상이나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소위에서 믿음, 구전, 전통 내지는 그러한 추론, 사색과는 다른 청정하고 순수한 자기 스스로의 지혜. 앞에 다른 했는데 그것과 달라야 돼. 왜? 그것으로 지금 해답이 없어서, 어떤 해답이 없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종교도 만족하게 해낸 종교가 없고, 그래서 청정하고 순수한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게 될 것이다. 삶과 죽음에 대한 적절한 해답, 청정하고 순수한 자기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지금 내 이 과거 경험이 구전이나 믿음이나 전통이나 추론이나 사색, 견해 이런 것으로 한 것이 앞에 16가지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지. 그것으로는 불가능하다. 특히 1번 영원하다고 생각한 것은 그것으로 청정한 지혜는 얻어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청정하고 순수한 개인적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문바라문들이 단편적인 지혜라도 선언하는 것은 그 사문바라문들에게는 지착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 종목 안에서 지혜로운 이야기할 수 있겠지. 아까 이야기해. 내가 살다 보니까 참 세상은 살만한 거야 라는 것도 지혜예요, 지혜 아니에요. 그 살아본 자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아니, 산다는 게 크게 그냥 그렇게 보잘것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너무 많이 애쓰고 살았는데 사는 거 보니까 크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야. 가진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요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지혜일 수도 있겠지. 지혜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아니 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막 요즘 강남에 집값 오르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도 곧 뉴욕 될 것 같아. 서울도. 그러니까 아니 강남에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집을 많이 샀다잖아. 미국 사람들이 집, 중국 사람들은 구로에 많이 샀대. 통계가 딱 나오잖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집을 많이 사고 요즘 지방의 부자들이 강남의 집을 똘똘한 한 채 때문에 그래 집을 많이 사고 그래서 그 강남 집값을 막 끌어올리는데 이게 마치 뉴욕 집값이지. 이제 세동은 많이 오를 거야. 나랑 강남 집 계속 들고 있어. 나중에 세를 갖다가 1년에 뭐 1,000만 원씩 받을 줄 어떻게 알아? 개축하면 되지. 그래서 막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 강남에 지금 얼마나 사는 줄 압니까? 사람이? 물론 다 부자는 아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150만 삽니다. 150만 삽니다. 강남에 인구가 150만입니다. 강남 이외의 지역에 770만이 삽니다. 서울 인구가 지금 1,000만이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150만, 770만 사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 산다고 하는데 나중에 역사서에 올라갈까 그때 강남이라는 기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쓸까 한 줄 이름도 안 올라갑니다. 지금 재벌이라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요 단어 한 줄 나올까 말까. 정경련은 나오겠다. 한 줄 안 나옵니다. 물론 뭐 삼성 정도는 나오겠네. 요즘 뭐 SK 잘 나가나 SK 나오려나 교복 장사하다가 그렇게 돈 벌었다고 그렇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한 줄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역사적으로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야. 나중에 죽을 때 보면은요 그도 일개인이고 나도 일개인. 그래서 보잘것없다라고 할 때는 지혜야 지혜 아니야. 그렇게 지혜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부처님께서는 집착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집착의 지혜가 아니고 집착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내 스스로 위로하고 안심하고 그 용도로 사용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형성된 것이고 거친 것이다. 그게 그냥 러프하게 대충 어림짐작해서 그렇게 추론한 것이지. 그러나 형성된 것들은 소멸이 있기 마련이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앞서 얘기했지만 바이마르 공화국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옛날에 제국이라 불렀던 오스만 투르크 망했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아라비안 나이트야. 그냥 아라비안 나이트라니까 무슨 나이트클럽 이런 건데 그것도 안 해. 왜 뭐 아니야. 왜냐면 역사에서 한 나라라는 것도 무색합니다. 나라만 하더라도 무색하단 말이야.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이 있기 마련. 이래는 이것이 있다라고 알고 그것에서 벗어남을 보면서 그것을 넘어섰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바른 견해라고 볼 수가 없다. 16번 비구들이여 이 중에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헛된 것이다 부터 해서 16번까지 영원하다라는 것을 제외하고
2번부터 16번까지도 역시 뭐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앞에 이야기대로 지착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바로 넘어갑시다. 17번.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 이제 17번부터 우리가 진술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정형구로 나타나는 게 색계 1선에서 4선의 정형구가 가장 많고, 물론 사무색 처정에 대한 정형구도 있습니다만은 색계 1선에서 4선에서 소위 이야기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후의 고집멸도에 대한 깨달음, 이게 정형구죠, 그죠? 근데 그것이 아주 초기적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17번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 아직까지 정형구로 정착되기 이전에 가져있던 언어들이라서 굉장히 소중 언어들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과 색경 중에서 마지막 다섯에 해당되죠. 1.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과거에 대한 견해를 배제하고 미래에 대한 견해도 배제하고 감각적 욕망의 족쇄도 완전히 버리고, 자, 과거에 대한 경험이 소중하지만은 과거 그대로 살려면은 실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대로 살면 돼. 그대로 살면 되죠. 근데 미래에 대한 견해도 우리가 요즘 중론 있지만은 미래에 대한 견해는 막연히 가지면 망상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 과정 안에서 과거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실은 감각적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감각적 욕망은 과거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미래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과거에 기울어져 있다면 집착하는 사람이고 미래에 기울어져 있다면 불만족한 사람입니다. 그죠? 현실에 대해서 과거에 기울어져 있다면 과거에 집착해서 현실도 그 과거처럼 미워도 다시 한번 하는 현재를 살려는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해 있겠지.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해요. 지금 그래도 이나마 그대로예요. 지금 이나마 그대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나마 그대로는 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지금 이나마 그대로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후회, 원망이 마음에 계속 생길 가능성이 많다. 근데 과거에 집착 아니고 미래에 대한 견해가 많다면은 현재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그렇겠죠. 불만족 때문에 나는 희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꿈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망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현실에 만족해요, 불만족해요? 불만족합니다. 그래서 현실스럽지 못한 형태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요 항상 실패라는 결과를. 실패는요 실은 현실적이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계속 해오던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잘못하면 실패예요, 실수예요. 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실수를 잘 반복해야죠. 실수는 뭐냐면 윤회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실패는요 망상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감각적 욕망의 족쇄도 완전히 버리고 과거에 대한 견해, 미래에 대한 견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감각적 욕망의 족쇄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한거에서 생긴 희열을 구족합니다. 한거라는 것은 한자는 공한처, 조용한 곳, 고요한 것에서 생긴 희열을 구족하면서, 고요한 것 하면은 마음의 입장에서는 여유라는 거예요. 여유.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긴장되거나 조급하거나 절박하면은요 마음 편안해요, 안절부절해요?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지 않으면은 사람은 항상
아까 실수 실패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은 뭐 때문에 여유를 가지죠? 마음이 고요해서?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나 고요는 같은 말이라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부족해요. 그래서 자신감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거에서 생긴 희열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는 내가 한거에서 생긴 희열을 구족하여 머무는 것. 다시 말해서 과거에 대한 견해, 미래에 대한 견해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죠? 자신감이 없어. 뭐 핑계를 대? 과거 핑계를 대. 뭘 바라? 자신감 없으니까 미래를, 막연한 미래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기쁨이 이질 않겠죠. 그래서 내가 한거에서 생긴 희열을 구족하여 머무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요하고 이것이야말로 수승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감 뿜뿜 쓰잖아요, 요즘 애들. 그건 자만입니다. 자신감 뿜뿜하고 다르면 그건 자만이죠. 그러니까 자신감이라는 것은 어디에 생기냐니까 냉철한 이성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예? 감정적 들뜸이 없는 상태, 감정의 기복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자신감. 그러니까 이성이 자신감을 있게 하는. 감정은요, 자신감이라는 자만이지. 우쭐. 감정에 끄달리지 않는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감정에 끄달리지 않으려면 이성적이어야 돼. 이성적이라는 이야기는 합리적이야. 합리적. 그래서 합리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남 이야기 들으면 믿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남 이야기 들으면 믿는 사람도 믿음이라는 언어는 이성적 언어 아닙니다. 의심이라는 언어도 이성적 언어가 아닙니다. 남 이야기 들으면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해요. 이성적은 항상, 이성적이라는 이야기는 항상 판단할 줄 아는다. 판단하는데 판단이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옳은 판단에 너무 나를 내보이지도 않으면서 그런 판단에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거기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속된 말로요, 내공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를 많이 씁니다. 자신감이. 그랬을 때 어떻게 희열을 구족해요. 그런 사람들은 실수를 잘 안 하고 실패를 잘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편안한데, 그렇지 않던 사람이 이 상황에 오면은 희열이 생기겠지. 지난번에는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했는데 지금은요, 거기에서 한 발 뺄 수가 있고 뺐고 천만다행이다 싶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천만다행이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세일하는데 가요 안 가요? 아유, 내가 가면 많아.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거는 자신감이야. 자책 책망이야, 스스로한테.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그런 희열들이 생기는 거죠. 실수 안 하는 것에 대한 욕망에서 빠져나왔을 때 생기는 희열. 이런 것들은 참 당당한 거죠. 그것만 하더라도. 자, 이것이야말로 고요하고 이것이야말로 수승하다라고 생각한다. 그에게 그 한거에서 생긴 희열이 소멸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나온 희열이잖아. 한거에서 생긴 희열이 소멸하기 때문에, 마음적 여유에서 생긴 희열이 소멸하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생기고, 왜 내가 자신감이 있다지만 그것에 대한 문제도 있단 말이야. 여러분, 냉철하면 누가 나 따를까 안 따를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노잼이야, 노잼. 재미없다는 거야, 재미없다.
예, 매력 없어요. 뭐 지 혼자 살면 딱 좋아요. 이제 요런 상황 나도 어릴 때 좀 그랬던 거. 그래서 노잼이에요, 노잼. 뭔 이야기하면 10분, 10분이 뭐예요? 3분을 이야기를 못해. 요즘은요, 아침에 와가지고 벨소리 나는데 다 듣고 있습니다. 고개 끄덕끄덕 끓이주고. 근데 여전히 아직도 내 마음은 노잼인데, 그래도 어떻게 재밌으려고 애를 써봐. 재밌으려고 애를 써봐. 왜 사람 사는 이야기니까. 사람 사는 이야기. 왜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펼쳐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지? 이러면 되지 않나? 라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요, 그런 결정을 못 해가지고 힘들어 사람 많습니다. 결정장애? 많은 사람들 결정장애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됐다고. 어릴 때는. 근데 요즘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된다는 얘기가 그 사람의 한정적, 한계적 상황이나 처지, 이런 것들 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분, 소위 여기서 뭐, 여자분들은 골목길 가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남자들은 골목길 가는 거요. 별 생각 없습니다. 그냥 골목길은 골목길인가 보다 가는 겁니다. 여자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계속 못합니다. 남자들은 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여자분들은 항상 어떻게 옆에 어떤 사람 와도 놀래가지고 움찔하잖아요. 남자들은 그런가 보다 해요, 그냥. 왜 그러냐니까 그게 남녀 차이죠. 남녀 차이죠. 그 남녀 차이를 이해를 못해요. 여성이 안 돼봤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만 하더라도 이해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왜 저러지? 라고 했는데 그게 내가 잘못이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은 참 내가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아. 근데 자기들이 다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게 아니고 조금 한 발짝 물러나면은 충분히 알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옛날 내가 참 그래 반성합니다. 막 성지순례 가면은 할머니들 15분 만에 차 다 타야 됩니다 하면 15분 만에 타요. 25분이 지나가요. 그러면은 25분 지나가는데 저 끝에서 뭐 마실 갔다 오는 할매처럼 막 걸어오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빨리 오라 막 손짓합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빨리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요즘 간절돼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근데는 빨리 오라 했는데 왜 저렇게 늦게 오나? 속이 터졌거든. 근데 요즘 빨리 오라 그래요.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오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마음이 여유가 없었죠. 조급했죠. 그래서 같은 시간을 살아도 어떻게 해요? 그때는 전혀 여유 없는 다른 시간을 산 것 같은. 그래서 그냥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저것도 만족하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했기 때문에 항상 입이 융금 나가 살았거든, 나도. 근데 요즘 입 나올 일이 잘 없는 것만 해도 앞에 부처님이 집착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입 나오지 않는 것만 해도 나는 아이고 그나마 이 세상 잘 살았다라고 집착을 부립니다. 자, 그래서 정신적 고통이 소멸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문제라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길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